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거 3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죠. 이런 증상이 봄마다 나타난다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경이 춘분이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하지, 그리고 가장 짧을 때를 동지, 그리고 밤낮의 길이가 같을 때가 춘분과 추분인데 이제 춘분도 거의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춘분이 되면 음과 양의 기가 교잠, 서로 이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음기가 많았다가 양기가 많아지는, 음기와 양기의 사실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체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내 체온에서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온도에 따라 순환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알레르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무슨 알레르기 인자, 진드기, 여러 가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항원이 많이 나오죠. 근데 또 그것이 검사해보면 수시로 변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항원의 종류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알레르기의 자극 요소가 되는 것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그거를 간과하는 거죠.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가 몸에 영향을 줄 때 우리 봄에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코 점막에는 마스트셀,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항원,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고 차후 같은 물질이 또 들어오게 되면 히스타민을 분비함으로써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게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 히스타민은 몸에 나쁜 것이 아니고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신에 퍼져 있는 백혈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종을 일으키고 혈액을 끌어들여서 부어오르게 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호흡장을 일으키고 입을 벌려야 되고 재채기를 하고 하는 것이 싫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그 면역 반응으로서 몸에 꼭 필요한 반응이죠. 그래서 코 점막에 묻은 어떤 알레르기 항체를 재채기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재채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막의 반응들에 의해서 맑은 콧물이 줄줄줄 흐르게 되죠.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때 계속 나오고 휴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눈도 충혈되고 기관지가 부어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거 3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죠. 이런 증상이 봄마다 나타난다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봄, 가을에 나타난다면 질병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봄, 가을, 겨울에 나타나게 되죠. 2단계를 넘어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제 재채기는 조금 줄고요. 비후성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코 속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코가 누런 코 내지는 녹색 코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썩는 거죠. 사실은 축농증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 알레르기 시기에 치료를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코 점막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몸의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하는 면역 체계를 진정시켜주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면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한방의 장점이어서 한방에서 비염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봄에 꽃가루라든지 온도, 습도에 반응해서 재채기가 나고 간질간질하고 충혈이 되신다면 빨리 한의원에 가셔서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